네, 안녕하세요. 이창수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각종 에 락 락을 실행을 해 가지고 되도록이나 락킹 같은 거를 해소하는 그런 문제들을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거보다 쪼끔 더 다양한 케이스를 다룰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상황이 인제 여러 가지 트랜잭션에서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한 게 두 트랜잭션에서 읽기 쓰기를 할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어 지난 시간에 한 게 인제 상황 1과 상황 3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번 시간에는 상황 2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2는 인제 트랜잭션 1은 읽기만 하고 쓰지는 않고, 인제 트랜잭션 2는 인제 읽고 쓰기를 다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생기는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1이 읽고 트랜잭션 2가 쓰는 그런 상황이라고 쓰는 경우는 인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업데이트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인서트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홍길동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이는 30 이고 홍길 이름은 홍길동이고, 이런 데이터를 간략하게 하나를 생성을 가상으로 인제 하나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트랜잭션을 T1은 읽기만 하고 T2는 쓰기만 한다라고 인제 가정을 해서 인제 트랜잭션을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제 데이터에 있는 걸 T1은 인제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T2는 인제 어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T1이 읽어 드렸어요, 데이터를. 처음에 인제 홍길동 나이 30을 읽었습니다. 근데 인제 읽는 중간에 이 데이터를 T2가 끄집어내 가지고 나이를 21 살로 고쳤습니다. 이거는 인제 앞장에서 배운 것처럼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락을 걸어 놓으면 됩니다. 근데 락을 걸게 되면은 너무 데이터에 많은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락을 걸지 않고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인제 이러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락을 설정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좀 사용자 편의성, 우리가 인제 여기서는 이제 동시성이라 그러는데요. 동시성을 좀 더 어 보장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락을 걸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에 T2 트랜잭션 2가 인제 나이를 21 살로 고쳤어요. 그러면 당연히 T2에서 한 번 더 읽을 경우에는 21 살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인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T2가. 그래서 여기서 종료가 됐어요. 이 커밋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인제 스타트 트랜잭션을 하고 나서 커밋이 가야지 이 종료가 되는 건데, 여기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하드디스크 오류가 생겼다든지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여기서 땡 하고 끝났어요. 그럼 얘가 DBMS에서는 자동적으로 롤백,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거를 인제 실행을 하야 됩니다.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은 얘가 인제 21 살로 업데이트한 기록을 취소하고 21살 원래 데이터를 돌려놓는다고 인제 어 아니죠. 올해는 나이 30 이었죠, 30. 30 으로 돌려놓습니다. 즉 이 자기가 21 살로 업데이트한 거를 취소를 하게 되는 거죠, 롤백이 일어나면은. 그러고 나서 얘가 인제 T1에서 다시 또 데이터를 한번 읽으면은 원래 데이터를 이렇게 읽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데이터를 30 으로 읽었다가, 그다음에 다른 T2가 수행한 걸 21 로 읽었다가, 또 30 으로 읽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얘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읽는 시점에 따라서. 그래서 요렇게 있는 시점에 따라서 데이터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데이터를 중간에 읽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데이터 읽기가 좀 잘못됐다라고 해 가지고, 이걸 영어로는 dirty read라고 얘기합니다. 한국말로는 이제 오손, 음 뭐 훼손됐다는 그런 얘기로 인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손 읽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인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어 두 번째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반복 불가능 읽기인데, 원래
데이터는 항상 리피터블 해야 됩니다. 예. 이 그 데이터에서 가장 컴퓨터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재사용성 혹은 재사용성과 그다음에 가장 또 많이 쓰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데이터를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리피터블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예 어떤 상황에서 안 생기냐면은 지금 다음 네 그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걸 일단 지우고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T1이 이제 읽기입니다. 스타트 트랜잭션 해 가지고 이제 얘가 한번 읽었어요. 나이 30 이죠. 그래서 얘가 인제 그 중간에 어 데이터를 20 일로 인제 이렇게 고쳤어요. 그리고 이 커밋을 얘가는 다 한 이 정상적으로 셋 트랜잭션 해 가지고 21 살로 고치고 커밋까지 다 실행을 해서 T2가 한번 읽어 봤더니 21 살로 잘 변경이 됐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얘가 T2가 끝난 다음에 데이터를 읽어 보니 당연히 인제 T2에서 고쳐진 데이터가 T1에서 예 읽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예 정상이에요, 정상. 네. 이거는 보면은 뭐 그 어 뭐라 그러죠? 음 그 무슨 에러가 난 건 아니잖아요. 원래 의도대로 잘 어떻게 보면 된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얘가 지금 계속 실행 중이잖아요, T1이. 근데 T1이 실행 중이었을 때는 T1은 어떻게 보면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T1의 데이터 읽기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T1이 시작하는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읽은 것이 T1이 끝나기 전에 데이터를 읽은 거와 동일한 값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인제 일관성이 되는 거잖아요. ACID라고 하는 그 데이터베이스의 규칙 중에 하나가 C가 인제 consistency 일관성인데요. 일관성이 인제 위배되는 거예요. 어떨 때 읽으면 30이 되고 어떨 때 읽을 때는 21이 돼 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 리피터블 데이터의 리피터블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데이터 리피터블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길 수 있는 게 어 또 하나가 인제 T1 그대로 읽었어요. 네. 그 인제 읽고 30 입니다. 근데 T2가 인서트를 하나 했어요. 이렇게 데이터를 하나. 밥이라고 하는 애를 27살 나이 하나 데이터를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원래 있는 데이터 그대로 있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이 데이터를 어 읽으면은 변경된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원래 데이터는 그대로 있는데 두 번째 읽었더니 자기 입장에서 따져 주는 거예요 얘는. T1은 자기 입장에서 따져 보면 없는 데이터가 이렇게 새로 생겼잖아요. 얘는 이거 이상하다. 원래는 1만 나와야 되는데 그 홍길동만 나와야 되는데 밥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없는 데이터 자기 입장에서 보면은 없는 데이터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이걸 인제 그 유령 데이터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팬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써서 팬텀 리드 혹은 유령 데이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 들었는데 세 가지 케이스는 T1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트랜잭션이 끝나기도 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뭐 일관성이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기본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으려면 그냥 락을 하면 됩니다. 앞절에서 배웠던 락을 하면 되는데 그 락을 하면 에 뭐 여러 사람이 데이터를 읽는 게 굉장히 지연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뭐 그 수강 신청할 때 여러 명이 읽을 경우에 뭐 시스템이 다운이 된다든지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은 락을 안 하면서도 사용자한테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금 더티하고 리피터블하고 팬텀하고 이제 세 가지 케이스를 에
이거는 뭐예요? 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가능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발 이런 유령 데이터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또 발생하는 경우, 발생하는 경우 그거를 방지, 이거 불가능한 방지라는 뜻인데 이게.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제 이런 뜻이죠 이게. 그냥 놔두면은 그런 게 발생을 하고 뭐 이런 뜻입니다. 불가능은 다 방지라는 뜻이고요 여기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드 언커미티드라고 하면은 그런 게 생겨 버립니다 그냥. 발생하는 경우에요 그런. 우리가 그런 그런 일이 발생하기를 원하지 않는 거죠. 네. 리드 언커미티드라고 하는 고립 수준을 쓰게 되면 다 발생해 버리게 되는 거고요. 리드 커미티드, 리피터블 리드, 시리얼라이블이라고 하면은 예 요런 거 3 개를 쓰면은 오선 읽기는 방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리피터블 리드로 하면은 리피터블까지는 방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을 하게 되면은 유령 데이터 읽기까지가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얼라이저블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다 방지가 되는. 그다음에 리피터블 리드 같은 경우는 리피터블까지는 방지가 되는 거고, 리드 커미티드는 멀티 리드까지는 방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준 0, 1, 2, 3 이렇게 뭐 레벨을 따진다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그 스타트 트랜잭션 하게 되면 리드 언커미티드로 하는 경우가 인제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인 상태는 리드 커미티드입니다. 리드 커미티드 하면은 너티 리드까지는 가능하고 다른 거는 이제 그런 리피터블이나 팬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그런 것들 하나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드 언커미티드라고 해 가지고 앞에 인제 리드 언커미티드라고 제로 레벨 0 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은 인제 뭐 다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리드 커미티드라고 하면은 더티 리드만 방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 그다음에 레벨 2 같은 경우를 리피터블 리드라고 하면은 non repeatable만 방지가 되는 케이스고요. 그다음에 시리얼하다고 하는 거는 그 타임 시리즈 하면 이제 시 계열이라고 하는데요. 시리얼라이저블 하면은 계열화 가능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간 좀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강력한 형태의 어 락킹을 안 하면서, 이건 락킹을 안 하면서입니다. 락킹을 하면 뭐 다 문제가 없이 그냥 다 해결이 되는데, 락킹을 안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뭐라 그래요? 수준이 높은 단계의 처리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먼저 어 그 앞에서 고려한 것 중에 리피터블한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 처리를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 보면은 지금 에 어 여기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인제 트랜잭션 1은 리드 커미티드고, 트랜잭션 2는 여기다가 리드 커미티드라고 요렇게 했잖아요. 둘 다 리드 커미티드라고 하면은 이게 인제 어 이게 아까 여러 케이스를 나눴을 때 리드 커미티드라고 2개 해 주면은 어떻게 보면은 반복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인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꿔 주냐면 이 요 트랜잭션을 리피터블 리드라고 하는 예 그 수준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 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non repeatable 문제가 해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이 non repeatable로 해 주면은 그 phantom read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인제 T1을 serializable 로 바꿔 주면은 phantom read 부분이 인제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다 똑같고 트랜잭션에서 자기 레벨을 어느 레벨로 인제 맞춰 줄 것인가, 고것만 쪼끔 바꿔 주면은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가 인제 락킹을 하지 않고 데이터를 다른 트랜잭션으로부터 보호해서 동시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인제 아이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이솔레이션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8 장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 리커버리라 그러는데요. 리커버리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회복하는, 복구하는 그런 거. 복구가 맞겠네요, 회복보다는. 뭐 복구하는 문제에 그 를 다루고 있는데요. 문제가 생기는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스템, 뭐 하드 기어 그죠, 주 메인 메모리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 메모리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운영 소프트웨어 간에 뭐 처리가 잘 안 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잭션, 앞장에서 인제 트랜잭션을 공부를 했잖아요. 트랜잭션이라는 게 논리적인 작업의 한 단위가 되는 거고, 이게 분리할 뭐라 그러죠? 더 이상 분리할 수 없는 작업의 한 단위가 되는 건데, 회복도 마찬가지로 리커버리도 마찬가지로 분리할 수 없는 그 논리적인 작업의 한 단위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단위도 트랜잭션 단위로 수행하게 됩니다. 트랜잭션은 모든 단위의 인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복 관리자가 DBMS에서 이제 읽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서 했던 트랜잭션의 간단한 예인데, 그게 인제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 가지 나눠 보면은 잘 수행되다가, 예, 여기는 잘 수행됐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 수행된 거예요. 근데 수행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인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인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게 한 트랜지션 단위이기 때문에 다 취소를 해야 됩니다. 실행하지 않은 것처럼 다 실행해야 됩니다. 근데 잘 실행되다가도 중간에 또 부분적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부분적으로 실패해도 다 실패한 케이스로 다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 자기가 수행했던 모든 활동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로그라고 부릅니다. 로그. 그래서 수행 중이거나 수행이 종료된 후에 발생하는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기록을 추적할 수 있게끔 로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로그 타입은 기본적으로 트랜잭션 몇 번호, 트랜잭션 일련 번호가 있어서 로그 타입이라든지 데이터 항목, 이름, 수정 전, 이 가장 중요하죠. 수정 트랜잭션이 발생하기 전의 값, 트랜잭션이 발생하고 난 다음의 값, 그거를 기록을 항상 해 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인제 트랜잭션 한 것들의 데이터의 변경이 생겼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지성의 데이터가 변경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게 인제 로그 파일로 들어가게 되고, 김연아의 데이터가 변경이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인제 로그 파일로 들어가서 이렇게 데이터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에만 로그 파일에 기록이 되게 됩니다. 변경이 생기지 않으면 기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기록을 해 놓으면 어 인제 뭐 상황에 따라서 어 어느 부분에 어느 트랜잭션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어떻게 취소를 할지 다시 실행을 할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인제 설명을, 아니 DBMS가 인제 고민을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그가 이렇게 쭉 10 개가 했다고 해 봅시다. 그래서 지가 인제 한 행위들을 다 기록을 해 놨어요. 그렇게 해 놨을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인제 그 회복을 시키느냐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커밋을 했어요. 다 종료를 했어요. 예. 종료를 했는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종료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플한 예 방법인데, 그래서 근데 그게 인제 종료가 됐냐 안 됐냐 그거를 파악하기가 약간 애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커밋이 있냐 없냐가
인제 기준이 되는 거고요. 커밋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리도를 할 거냐 언도를 할 거냐를 했는데 과연 어디까지 리도를 하고 어디까지 예 어디부터 리도를 하고 어디까지 언도를 할 거냐가 좀 애매모호해져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치 작업을 다 리도를 해라. 뭐 한 달치 작업을 다 언도를 해라.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에 어 체크 포인트를 만들어 놔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그런 그 중간중간에 뭐지 임시 파일 저장하는 것처럼 그런 비슷한 원리인데요. 이걸 인제 여기서 인제 체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얘가 깃발을 꽂아 놔요. 그 체크 포인트를 꽂아 놓고 고 체크 포인트 를 인제 여러 개를 꽂아 놨겠죠. 지금 우리 책에서는 이제 하나만 예를 들어 놨는데요. 여러 개를 꽂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제 여기 체크 포인트라고 이렇게 합시다. 예. 깃발을 하나 꽂아 놨어요. 예 T1 트랜잭션이 쭉 지나가요. 계속 인제 트랜잭션을 실행하다가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건 다 인제 정상적으로 다 종료가 된 거라고 인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트랜잭션들이 각기 화살표 끝이 정상적으로 다 실행이 돼 뭐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여기에서 딱 문제가 생겼어요. 예. 문제가 생겼을 때 얘를 과연 언도를 할 거냐 리도를 할 거냐 이거가 인제 되는 건데 지금 요 케이스는 체크 포인트 이후에 커밋 기록이 없다고 가정을 예 한 겁니다. 커밋이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예 여기는 지금 보면은 어 T1, T2는 예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기 전에 T1, T2가 다 종료가 잘 돼서 더 이상 얘는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아무런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가 생기는 거는 어 여기 시스템 장애가 생기기 이전에 얘가 커밋이 기록이 없이 잘 끝났느냐 요건 어디죠? T4, T5 같은 경우는 커밋 없이 인제 잘 끝났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시 실행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여기 요거 얘하고 T1하고 T6인데요. 얘는 커밋 없이 끝났어요. 그럴 경우에는 어 요 부분 요 뒷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인제 다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얘는 undo 취소하는 거죠. undo. 요 부분이 이제 실행하면 안 되는데 실행이 된 거기 때문에 얘는 undo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이제 다시 실행하면 되는 거고 얘는 아무런 그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요런 식으로 인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대부분 그 시스템이 자동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리커버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에 우리가 뭐 만약에 이걸 수작업으로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상황을 보고 인제 파악을 해서 정리를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 주게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8 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